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니로 EV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지금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되고 있고, 또 PBV 모델이라고 하죠. 니로 플러스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니로 플러스 역시 이제 전기차이긴 하지만 뭐 택시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전기차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죠. 그 뒷좌석 공간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좀 사용 영역을 좀 확대한 차량이고요. 하지만 좀 일반 소비자분들이 타시기에는 이 니로 EV가 약간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나 뭐 사용 용도에서도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과의 좀 차이점도 자세히 살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죠. 일단 전면부 디자인에 있어서는 헤드램프의 형상은 동일합니다. 뭐 심장의 박동 펄스를 나타내는 이런 무늬들도, 그리고 헤드램프의 형상도 동일하긴 하지만 옵션 사양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된 상태이고요. 에어트림에서는 옵션으로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옵션 패키지에는 이 헤드램프 디자인과 함께 리어램프에 LED 리어램프도 이제 옵션으로 같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전기차기 때문에 전면부에 보면은 이게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요,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이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전면부에 있다 보니까 조금 사용하는데 때로는 좀 불편한 경우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량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충전구가 앞쪽에 있는 이러한 구조를 좀 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하이브리드 차량과 좀 차이점이라면 이 위쪽에 있는 이 그릴의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조금 더 넓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도 이렇게 육각 형태의 이러한 무늬들이 더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하단 범퍼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앞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으로 완만한 각도를 보이면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 2555R17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타이어 휠 디자인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죠.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가운데 구멍이 좀 큰 형태였는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공기의 저항을 좀 줄일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전기차로서의 좀 차별화되는 디자인, 이런 것을 좀 선보이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호 타이어의 그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좀 장착이 되고 있고요. 뭐 측면에서의 디자인 차이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크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그 니로 EV보다 차량의 크기가 좀 커졌죠. 전장 같은 경우에 4cm가 더 길어졌고요. 휠 베이스도 2cm가 더 길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내 공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크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가 이 검은색 차량이다 보니까 이 뒤쪽에 있는 이 V자 형태의 이 필러의 뭐 색상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뭐 흰색이나 다른 뭐 블루 컬러의 이러한 차량들을 보면은 이 부메랑 부분, 이 디자인 요소를 다른 색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에어트림이 아니라 어스트림부터 이 필러의 색깔을 뭐 다른 색상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바꾸는 경우에 굉장히 스포티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차량의 뒷모습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뒤쪽에 리어램프나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 이 펄스 형태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범퍼의 형상, 이 하단 부분의 형상만 이 하이브리드 모델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열어보면은 475리터의 기본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니로 EV보다도 이제 적재 공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20리터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 V2의 어댑터가 따로 있습니다. 앞쪽에는 충전구에 이제 끼워서 외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차량 내에도 이 V2의 그러니까 220V 콘센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플로어를 열어보면은 하단에 좀 상당히 깊은 형태의 이런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뭐 수집품을 수납하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이 배터리 위치를 그 시트 공간 하부 쪽으로 주로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트렁크 공간도 좀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 2열 시트를 모두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모두 적게 되면 평탄화가 비교적 잘 된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와 적재 공간 사이의 틈도 아주 잘 메꿔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시면 최대 적재 공간을 크게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용도에 좀 사용하시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리어도어에 가까이 가서 3초 이상 머물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리어도어가 열리는 기능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차키를 통해서도 이 뒤쪽에 리어도어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여는 것은 이 버튼을 이제 길게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어가 열리게 되고요. 또 닫을 때도 자동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이제 길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닫히고요. 이제 버튼에서 손을 떼면은 닫히는 게 다시 멈추게 됩니다. 경고음도 들리게 되고요. 이럴 때 다시 눌러주게 되면은 다시 열렸다가 다시 한번 또 길게 눌러줘야지 이제 문이 제대로 닫히게 됩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볼 텐데요. 하이브리드 모델과 기본적인 구성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실내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동일한데요. 일단은 둘러보면서 다른 전기차들과 실내 구성의 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도어 같은 것을 보면은 메모리 시트 2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병 하나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하만카돈 오디오가 탑재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렇게 고무 소재와 금속 소재가 더해진 스포츠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왼발을 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측면에는 조사 각도를 조절하는 부분, 리어도 오픈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버튼은 항상 이 리어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길게 눌러서 도어를 열게 됩니다. 한 번만 누른다고 도어가 열리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길게 눌러주면 닫히게 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역시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됩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게 느껴지죠.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함께 인포테인먼트 화면도 이제 10.25인치 크기입니다.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화면이 좀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능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가운데 있는 표시되는 정보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비 정보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이얼을 아래로 눌러서 정보들을 하단으로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충전량은 거의 100%, 한 98%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가 430km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니로 EV의 주행 가는 거리를 401km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보통 이제 국내 인증 기준 자체가 워낙 좀 까다롭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좀 짧게 느껴지죠. 하지만 계기판상에 나오는 이 거리를 니로 EV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왼쪽에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마련이 되고 있고요. 버튼을 길게 눌러주게 되는 경우에는 스노우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스노우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구동력이 제어가 좀 더 들어가면서 미끄러짐을 좀 막아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더해지겠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자체는 니로 EV6에서 봤던 디자인과 상당히 좀 익숙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실내 조수석 앞쪽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익숙한 디자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인포테인먼트 기능 가운데 기존의 기아차에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자인은 동일하긴 하지만 이 EV 모드가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의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배터리 잔량 같은 경우에 지금 97%로 나오고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430km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을 클릭하게 되면은 급속 충전 시에 충전 예상 시간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더 충전하면 이제 100%까지 채워질 수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45분 만에 100% 충전이 된다고 하고요. 완속 충전 시에는 가정용 완속 충전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시간부터 전기차 충전소의 완속 충전기로는 5시간, 6시간까지 이 충전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80%까지는 급속 충전, 높은 전압으로 이제 충전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0%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으로 전환이 되면서 배터리의 그 부하를 좀 줄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전력 소비량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연비 이력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까운 충전소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마련이 되어 있는 점도 있고요. V2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 배터리 잔량 몇 %까지
사용을 할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캠핑 같은 데 가서 V12 기능 이제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애지간한 전력 사용량으로는 이 배터리가, 자동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크게 줄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셔도 충분한 잔량을 확보하고 아침에 떠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정 메뉴 가운데 이제 차량으로 좀 가보면요,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조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을 좀 약하게 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기능입니다. 뭐 전기차에는 좀 필수적인 기능이 될 것 같고요. 자, 공조 편의 기능 가운데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이제 팬을 작동시켜서 에어컨 내부의 수분을 이제 건조시켜주는 기능인데요. 보통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끄자마자 바로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30분 이후부터 자동 건조가 시작되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테일게이트, 리어 게이트 같은 경우에 그 열리는 속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고 보통, 그리고 이 열리는 높이 같은 경우에도 3단계까지, 최대 3단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요. 뭐 주차 공간에, 지붕이 낮은 주차 공간에 차량을 세우는 경우 문을 열 때도 이렇게 설정을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설정들도 몇 가지 볼 수가 있죠.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 뭐 100%로 충전할 건지 아니면 80%까지 충전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완속 충전도 이렇게 퍼센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전류라든지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같은 것들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배터리의 온도가 이 전기차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터리 온도를 어느 정도 높여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된다면 배터리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겨울철 온도가 낮을 때는 배터리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컨디셔닝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배터리 온도를 이제 주행 전에는 좀 어느 정도 올려줘서 효율을 높여주게 되고요. 또 급속 충전소 같은 데서 이제 충전을 하게 될 때 배터리 온도가 너무 낮으면 충전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여서 또 충전도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운행 중에는 항상 좀 활성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이러한 스마트 회생제동 기능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강도도 강하게, 보통, 부드럽게 3단계로 나눠서 이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아래쪽으로는 익숙한 형태이죠. 이제 화면 같은 경우에 이제 공유장치와 일반적인 라디오 모드 버튼들을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화면의 구성이 바뀌는 게 여전히 참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USB 포트, C타입 포트 하나와 그 다음에 A타입 포트, 그 다음에 C거잭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덮개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따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이얼 형태의 기어 노브도 볼 수가 있고요. DNR로 설정할 수가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 조수석과 운전석 모두 3단계로 열선과 통풍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을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견인 모드 같은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후방 주차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익숙해졌죠. 버튼을 눌러서 컵을 잡아줄 수 있는 홀더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돌기 같은 것들이 따로 없긴 합니다. 그냥 단촐한 형태의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좀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칸막이가 있어서요. 요것을 열어서 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레스트가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의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트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도 이제 옷 같은 것을 이제 걸 수 있는 형태로 좀 편의성을 높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시트 측면에 이제 릴렉스 시트 버튼이 있었는데요. 니로 EV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길게 누르게 되면은 시트의 각도가 이렇게 눕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충전 중에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시트를 맞춰 놓고 쉬는 형태로 좀 기다릴 수가 있겠죠. 자, 2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차량의 길이가 그리고 휠베이스와 뭐 전장이 늘어나면서 좀 2열 공간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뭐 무릎 공간에서도 조금 여유가 생겼을 것 같고요. 자, 앉아 보면요. 지금 1열 시트를 제 시트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지금 뭐 주먹이 2개 이상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제가 키가 170인데요. 주먹 하나가 조금 더 들어가는 이런 헤드룸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앞쪽에는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 또 2열 시트에도
안쪽에도 이렇게 USB 포트, C타입의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A타입의 포트만 있다면 케이블 하나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네요. 수납 공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리는 형태이고요. 뒤쪽에는 2단으로 조절 가능한 이 열선 시트 기능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2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이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쪽 시트를 좀 눕혀 놓은 상태이고요. 오른쪽 시트는 좀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각도 차이는 이 정도 나니까요. 뭐 그렇게 크게 큰 각도 차이로 보이지 않지만 좀 막상 또 앉아 보면은 좀 눕혀 놨을 때 굉장히 좀 편안하게 좀 누울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1열 시트와 마찬가지로 몸을 좀 잘 지지해 주는 이러한 좀 강도를 가진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접었을 때요, 이런 식으로 접었을 때 안전벨트가 걸릴 수 있도록 이제 고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리가 없다면 항상 요 닫을 때 요 고리 부분에 이 안전벨트가 껴서 시트가 제대로 안 닫히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점들은 뭐 세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촐한 형태의 암레스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2열 공간에서도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니로 EV 같은 경우에도 뭐 여유로운 형태였긴 하지만 실내 공간이 더욱 여유롭게 좀 바뀌었습니다. 네, 보니트 한번 열어볼 텐데요. 안쪽에 프렁크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0리터의 크기입니다. 뭐 크기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용품들을 수납하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보여지고요. 뭐 전기차기 때문에 이 앞쪽에 뭐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아 니로 EV의 주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도 전기차 선택지가 정말 많네요. 네, 지금 아이오닉 5, 기아 EV6, 그다음 최근 출시된 니로 플러스, 이제 새롭게 2세대 모델이 된 니로 EV까지 다양한 전기차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전기차 선택하느냐 고민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퍼포먼스를 중시하고 좀 더 여유로운 이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하고 있죠. 아이오닉 5 역시 레트로한 디자인, 감각적인 외관 디자인을 통해서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하지만 EV6와 아이오닉 그리고 니로 EV와는 큰 차이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EV6와 아이오닉 5가 후륜구동 기반의 이 전기차라면은 전륜 기반의 차량이죠. 니로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충전구가 뭐 앞에 있는 이러한 차이점이라든가 차량의 무게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 좀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전기차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는 좀 다르게 일단 배터리가 하부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무게중심고가 낮다는 점, 이런 점들은 뭐 주행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역시나 뭐 전기차기 때문에 가속 페달에 조금만 힘을 실으면 압도적인 이 토크감을 발휘하면서 가속을 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조금 움직임이 뭐 EV6나 아이오닉 5와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륜 기반 또 후륜 기반의 전기차라는 이 차이점 때문에 코너링에서의 움직임이 조금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아이오닉 5나 뭐 EV6 같은 경우에 좀 더 경쾌하게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가는 느낌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모델의 퍼포먼스와 그렇게 큰 차이점은 뭐 느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구동축이 지나는 이러한 그 내연기관 차량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이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오닉 5나 뭐 EV6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이 뚫려서 뭐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차이점들도 뭐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있는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에코 모드에서 노멀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보고요. 가속을 한번 해보고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가속을 해보면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이 토크감이 굉장히 강력하네요. 역시나 전기차들은 제원표상의 최고 출력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이 전기 모터가 발휘하는 이 초반 강력한 토크감이 아무래도 이 전기차, 내연기관 차량을 좀 차별화시켜주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너에서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 니로 EV6가 앞쪽이 좀 무거운 형태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이오닉 5나 기아 EV6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앞선 모습을 당연히 보일 것 같은데요. 운전자분들이 체감할 만큼 뭐 극적인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옵션, 트림을 선택해서 좀 비교를 하는 경우에는요. 스티어링
휠의 그 조향 담력 같은 경우에도 다소 조금 아주 쫀쫀한 이러한 느낌을 좀 전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살짝 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조금 더 느슨한 형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이 레버를 당겨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사실 따로 이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없고요. 그냥 오토 모드 정도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달을 길게 누르는 경우에는 오토 모드가 설정이 되고요. 주행 모드를 노멀 모드로 한번 바꿔서 주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오토 모드를 좀 일단 해제를 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1, 2, 3단계 맥스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이 맥스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한 번 더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아이페달 모드가 켜지게 됩니다. 이 아이페달 모드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지원을 하는 기능인데요. 이제 완전히 차량이 정차할 때까지 감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뭐 감쇄력이 상당히 좀 높아지긴 합니다만 지금 한 시속 한 30, 40, 50 정도에서 주행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가속 페달을 밟을 때도 뭐 급격하게 차량이 울컥할 정도로 감쇄력이 강하게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물론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켜 줄 만큼의 감쇄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세팅들이 이제 탑승자에게 좀 더 부담이 되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울렁거려서 울컥거려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세팅이 되는 것 같고요. 적절한 수준으로 잘 감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배터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되겠고 또 운전의 재미도 어느 정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니로 EV6는 아이오닉 5, 뭐 EV6와는 좀 성격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퍼포먼스적인 측면보다는 전기차로서의 좀 효율성을 높인 부분이 있겠고요. 또 트림 구성 역시 좀 간단하죠. 롱레인지 트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주행 거리를 가는 두 가지 트림으로 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소리입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숙한 점은 익숙한 부분인데요. 차량의 앞쪽, 엔진룸 쪽에 이제 전기 파워트레인이 좀 집중돼서 모여 있습니다. 배터리는 차량의 하부에 있고요. 근데 이 앞쪽에서, 엔진룸 쪽에서 들려오는 이 특유의 이 소음이 있습니다. 좀 우웅하는 소리인데요. 아무래도 전기 파워트레인에 특히나 인버터가 작동하는 소리, 이런 것들로 좀 보여지고 부품들이 작동되는 이런 것들로 좀 보여지는데 아이오닉 5나 EV6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의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러한 소음이 사실 신경이 조금 쓰이긴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아마 직접 시승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동력 성능에서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런 점들보다는요, 아무래도 실내 공간의 활용성이라든지 외관 디자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하셔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차량의 퍼포먼스라든지 움직임, 이런 점들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무난하고 특별히 단점을 꼬집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쪽에서, 엔진룸 쪽에서 올라오는 전기차 특유의 이 소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활용도가 좋은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니로 EV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기대했던 차량이기도 한데요. 니로 하이브리드냐, 니로 EV냐, 이 두 차종을 놓고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일상에서의 쓰임을 봤을 때는 그냥 니로 하이브리드에 조금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이 니로 EV가 좀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순간적인 가속력이라든지 기본적인 대원상의 출력만 비교해보더라도 니로 하이브리드는 14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하지만 이 니로라는 차량 자체가
퍼포먼스적인 측면을 강조한 차량이라기보다는 뭐 일상에서의 활용성, 쓰임새, 효율성에 조금 더 중점이 맞춰져 있는 차량임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좀 쓰기 편한 차량은 아무래도 니로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유가 시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기차가 갖는 메리트는 더 높아진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충전의 불편함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좀 보여지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최근 조금 가정에서 이제 완속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급속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급속 충전기는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충전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충전 방식, 대부분의 상황은 가정에서 완속 충전기를 통해서 저녁에 충전하는 이런 충전 방식이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배터리의 충전 안정성이라든지 배터리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도 완속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하는 것이 조금 더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마음 편히 차량을 운행하는 데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아직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니로 하이브리드 뛰어난 연비가 어느 정도는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